안녕하세요. 역사 돋보기입니다. 일본사 속 후대의 사람들이 가장 호응하고 환장하는 시대는 언제일까요? 두말할 것도 없이 전국시대, 일명 센고쿠 시대입니다. 중국에 삼국지가 있다면 일본에는 센고쿠 시대가 있죠. 중국의 삼국지급으로 두터운 팬층을 보유한 시대인 만큼 센고쿠 시대는 무수한 창작물의 소스가 되었습니다. 일본 사극의 대부분이 센고쿠 시대의 인물과 소재를 다루고 각종 무협소설과 만화들도 센고쿠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만화 이누야샤도 센고쿠 시대가 배경이죠. 하지만 삼국지와 센고쿠 시대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삼국지는 정사가 따로 존재하고 그 정사에서 비롯한 여러 버전의 소설들이 있습니다. 반면 센고쿠 시대는 정사가 없습니다. 그저 그 시대의 다양한 인물 혹은 민간기관에서 저마다 저술한 기행문, 일기, 그리고 수많은 소설들에 의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삼국지는 그나마 역사적 사실과 소설적 내용을 구분할 수라도 있지만 센고쿠 시대는 역사와 소설 두 장르가 짬뽕되어 어디까지가 사실이고 어디까지가 극화되었는지는 제대로 알 수가 없답니다. 이 때문에 각 사건과 인물들 관련해서 다양한 이론이 존재하기에 저마다 하는 말이 다 다르지만 어쩌면 그래서 더 다양한 창작물로 탄생되기도 하지만 센고쿠 시대의 역사를 전체적으로 다룰 땐 특정 버전들과는 내용이 사뭇 다를 수밖에 없다는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대한 중론에 가까운 내용과 해석들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에 앞서 사무라이 역사 4부작 영상들을 꼭 보고 오셔야 내용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겁니다. 센고쿠 시대는 일본의 두 번째 막부 시대인 무로마치 막부에서 시작했습니다. 일본은 저 오랜 시절부터 지방 분권 현상이 만연했고 무로마치 막부 때부터는 지방 영주인 다이묘들이 등장했습니다. 다이묘들 중에서도 쇼군이 지방 통제를 위해 각 지방에 파견한 자신의 가신들을 슈고라고 하는데요. 슈고는 가마쿠라 막부 시절에도 있었는데 이 무로마치 막부 때 달라진 점은 관리하라고 지방으로 보낸 슈고가 지방 다이묘 내지 호족들과 오히려 결탁해서 독립된 지방 정권을 수립하려는 게 아니겠습니까? 이들이 슈고 다이묘입니다. 그런데 쇼군 계승 분쟁을 두고 슈고 다이묘들끼리 내전을 일으킨 1467년에서부터 1477년까지 약 11년간의 온인의 난 1493년 역시 쇼군 계승 분쟁을 일으킨 호소가와 가문의 메이오 정변으로 센고쿠 시대가 개막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온인의 난과 메이오 정변으로 인해 쇼군은 유력한 슈고 다이묘들의 개입이 없으면 마음대로 계승도 등극도 할 수 없는 지경이 된 겁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슈고 다이묘들은 전국 다이묘, 이른바 센고쿠 다이묘들로 전환됩니다. 과거 슈고 다이묘에서 전국 다이묘로 확장하는 케이스, 혹은 그 부하들이 슈고 다이묘를 살해하고 권력을 탈취해서 전국 다이묘로 거듭나는 케이스가 있었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실력과 권모술수만 있으면 지배층까지도 성장할 수 있는 시대였는데 내 상관을 죽이고 그 세력만 잘 유지하면 다이묘로 거듭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 사회에는 내 윗사람을 죽이는 하극상 풍조가 만연해집니다. 심지어는 아버지나 삼촌 등 친인척들을 살해하는 경우도 빈번했죠. 전국 다이묘들은 각자의 위세에 따라 지방 소영조들을 자신의 가신으로 삼기도 하였으며 꼭 출신이 미천해도 공만 세운다면 다이묘들은 작은 지역이라도 토지를 분봉해주며 가신으로 삼아주었습니다. 센고쿠 시대의 첫 라운드는 이 두 사람의 대결이었습니다. 바로 호랑이와 용의 대결이었죠. 다케다 가문은 가이 지역의 다이묘 집안이었습니다. 가이 지역은 오늘날의 야마나시현입니다. 다케다 가문은 슈고 다이묘 출신입니다. 다케다 신겐의 아버지 때 센고쿠 다이묘로 거듭났고 가이 지역을 통합했죠. 다케다 신겐은 장남이었습니다. 당연하게도 다케다 신겐의 아버지는 신겐을 매우 아꼈으나 동생이 태어난 뒤로는 노골적으로 동생을 더 애정하고 아끼며 점차 다케다 신겐은 아버지와 사이가 멀어졌습니다. 그럼에도 다케다 신겐은 여러 전쟁에 참전하며 공을 세웠고 1541년 유력 가신들의 지원을 받아 아버지가 잠시 가이 지역을 비운 사이 가이 지역을 장악하고 아버지를 내쫓아버린 뒤 본인이 다케다 가문의 당주를 계승하였습니다. 다케다 신겐이 아버지를 내쫓은 이유가 아버지가 가문의 당주로서 자질이 없고 학정을 일삼으며 가신들과 백성들을 괴롭혔다고 하는데 이의 진실 여부는 확실하지 않으며 아마 다케다 신겐을 아버지가 점점 멀리하자 다케다 신겐이 먼저 선수를 친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평화롭고 정통적인 방법으로 당주직을 계승한 신겐은 아니었기에 다케다 신겐은 가이 지역의 가신들과 영주들 그리고 백성들에게 신임 당주로서 실력을 입증해 보여야 해서 이 다케다 신겐은 인근의 시나노 원정에 나섰습니다. 1542년부터 1553년까지 무려 10여 년에 걸쳐 시나노를 완전하게 평정했고 다케다 신겐은 가이 지역과 함께 시나노의 다이묘로 부상했죠. 가이 지역도 그렇고 시나노 지역도 그렇고 두 지역은 당대 유명한 명마산지였습니다. 두 지역을 모두 가지고 있던 다케다 신겐의 부대는 따라서 막강한 기병대가 그들의 자랑이었습니다. 다케다 신겐은 독실한 불교 신자이기도 하면서 포로들을 잔인하게 학살하는 면모도 보였습니다. 다케다 신겐의 부대 군기에는 풍림화산이라고 적혀 있었다고 하는데 풍림화산이란 손자 병법에 나오는 말로 빠르기가 바람과 같고 고요하게는 숲과 같다.
치고 빼앗을 때는 불같이 하고 조금도 움직이지 않을 때는 산처럼 한다는 구절에서 따온 거라고 합니다. 다케다 신겐의 털이 수북한 투구가 그의 시그니처 상징이었다고 하며 세간의 사람들은 다케다 신겐을 가이의 호랑이라고 불렀습니다. 가이의 호랑이 다케다 신겐에 맞서는 영원한 그의 적수이자 라이벌은 에치고의 다이묘 우에스기 겐신이었습니다. 에치고는 오늘날의 니가타현입니다. 겐신은 처음부터 우에스기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겐신의 아버지가 우에스기 가문을 모시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에치고의 다이묘인 우에스기가에서 에치고의 지방 영주들을 통제하지 못해 그들끼리 싸우다 최종 승자가 된 것이 우에스기 겐신의 아버지였습니다. 원래 그 가문은 나가오 가문이었죠. 우에스기 겐신의 아버지는 본인이 모시던 에치고의 다이묘 2명이나 살해하고 새로 옹립한 다이묘를 허수아비로 두었죠. 우에스기 겐신도 나가오 가문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겐신에게는 형이 있었고 우에스기 겐신의 아버지는 겐신은 필요없는 인간이라며 강제로 절로 출가시켰습니다. 1536년부터는 우에스기 겐신의 아버지가 은퇴하고 겐신의 형이 가문의 당주가 되었는데 다소 능력이 떨어졌던 겐신의 형은 에치고를 제대로 다스리지도 못했고 주변 다이묘들에게 공격받기 일쑤였습니다. 겐신의 형은 겐신을 환속시켜서 무장으로 삼았는데 이러면서 겐신은 여러 전장에서 공을 세웁니다. 점점 겐신의 입지가 올라가면서 나가오 가문은 겐신의 형이 아니라 겐신을 추대하려는 가신들이 많아졌죠. 두 형제의 싸움에서 에치고의 다이묘 집안 우에스기 가문에서 동생 겐신을 지지해주며 1548년 겐신이 당주가 되었습니다. 겐신은 자신에게 적대적인 가문 사람들의 반란을 진압하고 숙청하며 나가오 가문을 정리했습니다. 1552년 에치고는 사가미 지역의 호조 우지야스의 공격을 받습니다. 에치고의 다이묘 우에스기 노리마사는 겐신에게 구원을 요청했고 겐신이 호조 가문 군대의 공격을 막아내 격퇴시켰습니다. 이때의 사건으로 에치고의 다이묘 우에스기 노리마사는 겐신을 양자로 삼으면서 겐신이 우에스기 겐신이 되었고 곧 우에스기 가문을 상속받습니다. 세간의 사람들은 우에스기 겐신을 에치고의 용이라고 불렀습니다. 우에스기 겐신이 우에스기 가문을 상속받은 시점이 딱 가이의 다케다 신겐이 시나노까지 평정을 완료하던 시점이었습니다. 지리적 특성상 이제 이 호랑이와 용이 서로 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센고쿠 시대 1라운드인 호랑이와 용의 대결, 다케다 신겐과 우에스기 겐신의 대결에서 한 명을 더 껴주기도 합니다. 바로 사가미 지역의 다이묘 호조 우지야스인데요. 사가미 지역은 오늘날의 가나가와현입니다. 사무라이의 역사 1에서 4부를 보고 오신 분들이라면 가나가와현에서 떠오르시는 게 있으시죠? 맞습니다. 이 가나가와현에는 가마쿠라가 있습니다. 즉 가나가와는 가마쿠라 막부 시대의 중심지였던 거죠. 가마쿠라 막부는 중후반기 호조시 가문에서 섭정을 하며 정권을 장악하고 쇼군을 허수아비로 만들었습니다. 비록 가마쿠라 막부는 타도되었지만 호조 가문은 이후로 계속 이어져서 가나가와현, 즉 사가미 지역의 다이묘까지 이어졌던 거죠. 가마쿠라 막부 시절 정권을 잡았던 호조 가문과 센고쿠 시대 사가미 지역의 다이묘의 호조 가문은 서로 반계 사이여서 센고쿠 시대의 호조 가문을 후호조 가문으로 구분하기도 합니다. 호조 가문이 사가미 지역의 유력 다이묘로 성장하자 호조 가문을 견제하던 에치고의 우에스기 가문과 간토 간레이라고 이 중앙정부에서 간토 지역으로 파견한 지방관직이 있었는데 간토 간레이였던 쇼군 가문 출신의 아시카가 하루우지 연합이 1545년 사가미 지역으로 쳐들어간 적이 있습니다. 그 연합군이 무려 7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그들은 사가미로 가는 길목인 가와고의 성을 포위하였는데 당시 가와고의 성에는 3,000명밖에 없었다고 하죠. 이제 갓 호조 가문을 계승하여 사가미의 신임 다이묘가 된 호조 우지야스는 지원 병력을 이끌고 가와고의 성을 구원하러 갔고 호조 우지야스는 거짓으로 항복하는 척하며 적군을 방심하게 만들었을 때 기습 공격을 해 적군 1만 명이 넘는 사상자를 내며 큰 승리를 거두었다고 합니다. 가와고의 성 전투는 일본 전쟁사 3대 기습작전이라고 하며 호조 우지야스는 가와고의 성 전투 승리 이후로 사가미의 사자라고 불렸다고 합니다. 별명은 맹수이지만 호조 우지야스는 선정을 베풀며 사가미에서 백성들로부터 인명이 두터운 다이묘였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와고의 성 전투는 후대에 만들어진 전투라는 주장이 더 많은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1552년 이번엔 호조 우지야스가 에치고 지역을 먼저 공격했다가 우에스기 겐신에게 막혔죠. 이 공으로 우에스기 겐신은 우에스기 가문을 상속받았고요. 다케다 신겐, 우에스기 겐신, 호조 우지야스 세 사람의 영지가 일본의 동쪽에 있다고 해서 세 사람의 대결 구도를 간토 삼국지, 즉 관동 삼국지라고 합니다. 호랑이와 용과 사자의 대결, 그 결착은 가와나카지마 전투에서 벌어집니다. 2부에서 계속됩니다. 그럼 역사 돋보기였습니다. 저희 역사 돋보기가 멤버십 가입을 시작했습니다. 멤버십 가입을 해주신 분들 덕분에 영상 제작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